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요즘 너무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은 2024년 9월 일간별 운세 시작합니다. 자, 2024년 9월은 백로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10월 8일인 한로 이전의 시기까지가 갑진년 계유월에 해당돼요. 이 백로라는 절기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로, 자, 이제 가을이, 가을의 글자가 완전할 때, 백로 이전에 앞선 달 중 몇몇은 이제 겉으로 목이나 화나 이런 글자들을 지칭했는데, 막상 포장을 풀어보면 그 안에 그것과는 다른 오행들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계유월의 이 유금이라는 글자는 겉포장과 내용물이 완전히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지지예요. 그래서 12지지 중에서 가장 센 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금이 만약에 사주 내에 있다 라면 그것과 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의 글자들은 죄다 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확률이 큰 글자예요. 그렇게 이 금의 속살지기라는 유금이 뜬 한 달인데, 자, 이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해보면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죠. 바로 이 백로가 오면서 이 씨앗의 완전한 잘 익은 작물들을 거두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입춘, 봄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의 시기이다. 자, 백로 자체는 그런 월이고, 갑진년의 계유월이에요. 자, 요 네 글자가 서로 순환 상생이 되는 형태인데,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순환 상승이 되고, 여기 이 목에서 이 토가 조금 조절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 육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합. 그래서 9월에는 이 진유합이 될 확률이 높다. 저희 사주에 구성에 따라 진유합을 만드는 구성이 있고, 이것이 좀 잘 안 되는 구성이 있는데, 만약에 너무 화가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이 진유합금이 안 되고 각자 사용이 될 확률이 높고, 만약에 화의 기운이 적고 금의 기운이 많다 이러면 당연히 진유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완전한 순환 상승을 이루는 구조가 되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순환 상승을 보는 이유는 그러면 어느 한 오행으로 치우쳐지느냐 아니면 골고루 분포가 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에 진유합이 되면은 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지지는 사건이죠. 금이 강한 것이 필요한 사주 구성이면 오케이고, 금이 너무 강해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천간의 개수는 계유월의 개수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비와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먹구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좀 비가 될 수도 있고 먹구름이 될 수도 있는 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의 중요성은 지지의 글자인 유금으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일간에 따라 금이 인성이다 하면은 공부의 결실,
또는 문서의 결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네. 결실은 결실이기 때문에 어떤 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육친에 따라서 십성에 따라서 과정은 바뀌지만 결실은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결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봐야 될 것은 이 유금에 어떤 글자가 탄생이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네. 이 유금에는 두 가지 글자가 탄생돼요. 바로 정화와 기토라는 글자가 탄생이 되는데 이건 바로 12운성상 이제 생지에 놓여지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발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싹이 튼 경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간별로 정화나 기토가 지칭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 한 달에 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간인 간목일간. 자, 간목이 갑진년 개유월을 맞이했어요. 2024년 9월 7일부터 대략 10월 8일 한로가 오기 이전의 기간이죠. 자, 먼저 봐야 될 것이 12운성이죠. 8월엔 절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됐다면 자, 이제 9월은 이 간목의 태지에 놓여집니다. 자, 절지는 이제 유형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무형 자체이었는데 태지에 놓여졌다는 것은 유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임신한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면 대략 4개월, 임신 4개월 이하, 그러니까 0개월부터 이 4개월 사이가 태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낙태가 가능하죠.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 입장에서는 언제 낙태될지 몰라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간목들은 좀 내재적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다. 이것이 완전히 한 달 동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간목이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간목분들이 만약에 9월이 이제 다다르기 시작할 때쯤 뭔가 좀 불안한 감정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은 그냥 한 달의 자연의 이치로 내가 조금은 쉬어야 할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진년은 비경과 편재이고 이제 9월인 개유월은 개수는 정인이며 유금은 정관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관인 상생이죠. 그러니까 이 간목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어떠한 내가 뭐 일거리를 받아서 나에게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결과까지 보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정인, 정관 이런 글자들이 뜨면 무사무탈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이 태지의 불안함은 그냥 자연 이치의 불안함일 뿐이지 벌어지는 일은 어떻다? 대략적으로 간목일간들은 이제 무사무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제 진유합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진유합의 가능성은 이 구조가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금이 강하다 이러면 목이 너무 강해도 당연히 뭐 임목, 그다음에 묘목 이런 목이 강해도 잘 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진토의 역할인 편재가 당연히 금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의 속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인 상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수의 역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수가 좀 많이 필요한 사주 구조면 9월이 괜찮죠.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가 생지에 놓여지는 글자인데 바로 정화와 기토예요. 자, 정화는 이 간목에게 상관이죠. 네, 기토는 정제. 이 정제와 상관이 생지에 놓인다라는 것은 자, 이제 씨앗이 싹이 났어요. 인생의 주기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월인 거예요. 이제 정화와 기토가 싹이 튼 거죠. 자, 이것을 좀 자영업과 조직생활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기토인 정제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고정적 뭔가의 재물적 계기가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고정적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면은 이제 9월부터는 고정적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납품하게 됐다든지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커피숍을 한다 하면 어떤 회사에 내가 주기적으로 매달 며칠은 뭐를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건을 좀 따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 이제 정화는 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표현이 잘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 쓰더라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내 끼를 좀 잘 발현한다. 그렇다면 좀 이 같은 자영업 중에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하면 사업이다, 자영업이다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내 사주에 어떤 그릇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가 되게 디테일해요. 실제로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서를 쓰는 자영업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아니면 내가 그냥 아니면 내가 물건을 도매로 사다가 이렇게 떼다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제조,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사업마다 다 다르듯이 사주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실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분야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사주에도 어떻게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서 물건을 떼다 파는 게 되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사주는 문서가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사주는 자격증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현대 시대에는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자영업으로 이렇게 퉁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대체로 어쨌든 상관 속성이라는 거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한다라면은 긍정적이고, 좀 매장을 가지고 만약에 매장을 좀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라면은 그 매장을 좀 더 넓히거나 뭔가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좀 바꾸거나 리뉴얼 한다든지 메뉴를 좀 바꾸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한 달. 이것이 씨앗이 싹이 텄다는 것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체감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무르익어야지 그것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화와 기토가 그래도 간목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 강해지는 속성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이 강해지죠. 관이 강해져서 뭔가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면 고객들이나 상대방 갑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안정감을 준과 동시에 조금 더 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인 상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탄하죠. 순탄.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반발할 일도 생기지 않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이 기토의 역할이 이제 정제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뭔가 내가 좀 뭐를 딸 수 있거나 한 가지를 따서 사업 같은 조직 생활 하시더라도 사업 같은 걸 따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적금을 든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꾸준히 고정적인 나중에 재물을 받을 수 있게 고정적인 재물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무슨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텄으니까. 상관의 이제 속성도 씨앗이 생겨서 싹이 텄는데 자, 이런 거죠. 마음속에서 조금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를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 자,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계기가 되는 한 달이에요. 근데 이제 월운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크게 의미 있는 작용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건강 부분은 당연히 이제 태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 이 글자 간에 들어온 형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목이 태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불안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학업도 되게 한 해 동안 되게 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간목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 계유월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성과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한 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순탄하다. 이때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을 친다든지 하면 유리할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달 후는 좀 괜찮은 월이죠. 물론 이제 구성을 완전히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순탄하고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애운은 남자분은 원래 연애운이 있는 한 해죠. 그런데 불안정한 연애였어요. 뭔가 좀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 시작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 시작이 됐거나 이럴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자, 계유월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람과 뭔가 결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애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근데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한다. 이런 것에 약간 결실을 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미 사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결혼까지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한 달이죠. 아예 지금 만나는 분도 없고 애인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시기는 연애가 되게 잘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좀 연애 운이 솔로 분들에게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썸을 타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은 결실이 조금 이루어질 수는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좀 높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유월에는 이제 정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연애운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괜찮은 남자,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연애를 하고 싶다. 지금이 이제 7월 말인데 이 영상 찍는 날짜가 제가 최대한 7월 안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내가 9월에는 좀 연애운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인과 정관이 떴기 때문에 대체로 이때는 소개를 통한 연애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는 윗사람의 소개 이런 식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하고 싶다 연애를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은 이 9월에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일간별, 이제 간목일간 9월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미리 이렇게 조금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자, 을목일간이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대략 10월 8일인 한로가 되기 이전까지의 시간이 갑진년 개유월이 됐어요. 먼저 이제 자신의 힘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인데 8월에는 을목이 많이 불안했어요. 위태롭고 좀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였는데 9월에는 절지에 놓여져요. 사실 힘으로 따지면 한 단계 아래이긴 한데 12운성이 음일간들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힘으로 보면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절지라는 것 자체만 본다면 사실 자유로움을 뜻해요.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을목일간들이 이 개유월에는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거나 자유로운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좀 문제 자체는 이제 편관이 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당장 뭔가의 유형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잘 안 돼요. 네. 을목은 이 개유월에 무형적 부분, 뭐 정신적인 것 모든 관련해서죠. 이런 것들이 잘 추구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의 힘은 절지에 자유로움이 있다. 힘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무형적인 어떤 것에는 좀 괜찮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을목들이 제가 이제 갑진년에 돈 문제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게 간목의 겁재와 진토의 정제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9월은 개수인 편인과 유금의 평관이 떴어요. 살인 상생이죠. 자, 관인 상생과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봉사성이 들어간 형태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평관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므로. 네. 원래 봉사성이 강하다 하면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재물적인 것이든 노동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희생을 좀 많이 내가 해서 일을 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지지가 합이 될 수 있어요. 네, 지지의 진유합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사주 구성이 목이나 화가 강하면 이 진유합 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면은 합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진토도 유금도 다 모두 다 이제 금으로 변화하죠. 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관성이 강해지는 건데 여기서의 관성은 편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 네, 1번은 피곤이죠. 피곤. 압력이 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네.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금에 어떤 글자가 탄생하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정화와 기토인데 자, 을목에게는 기토는 편재, 정화는 식신이죠. 그래서 이 12운성상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의 탄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일생에서 다 의미가 있는 구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탄생될 때, 생명이 탄생될 때는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금 위에 생지에 놓여지는 글자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이 식신과 편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싹이 튼 거예요. 이걸로 내가 당장 9월에 결실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싹이 텄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자영업 그리고 조직생활을 설명드리면, 네, 먼저 자영업은 일단 고객이나 갑의 회사나 나에게 일감을 주는 누군가 또는 내가 갑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나는 좀 더 뭔가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재물을 풀어서 또는 뭔가 내가 의지를 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의지를 할 수 있게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담아야 돼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갑이 아니다. 난 을이고 고객을 맞이해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피곤한 고객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성사는 돼요. 성사는 되지만 그 일이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편인이 떠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약건에 대한 뭔가 문서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되는 한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정화라는 식신이 싹이 났단 말이에요. 식신은 내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A라는 업체에서 뭔가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새로운 뭔가 밥그릇을 만들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지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내가 내 스스로 밥그릇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제 한 달이라는 거죠. 네. 물론 그 결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싹이 텄다라는 거는 긍정성이잖아요. 긍정성. 게다가 식신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긍정성을 많이 갖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싹이 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편재라는 것도 싹이 텄다는 것은 큰 재물에 대한 뭔가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싹이 이제 났으니까. 그래서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원래도 뭐 현금성 재물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새로운 밥그릇도 늘 구상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유난하게 될 수 있는 시작되는 글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편인 편관이 떴으니까 골치 아픈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플러스 윗상사가 상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과해진다. 만약에 진유합으로 금이 더 강해진다 하면 이것들이 많이 강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하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정화하고 기토의 역할이 이제 싹이 텄으니까 당연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도 내가 뭔가 새로운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라인을 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의 대표 주자인 사람과 뭔가 조금 썸씽이 생기는 거죠. 밥을 같이 먹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뭔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뭔가의 약간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그릇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큰 돈이나 뭐 이런 걸 만지는 분들은 없으실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막 큰 돈을 만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싹이 트는 거죠. 약간 업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재무나 회계 쪽에 뭐 돈을 좀 맡아서 내가 큰 돈을 관리하게 될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던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은 편관이 떴기 때문에 좋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개수의 편인도 이 식신을 도식하기 때문에 식신의 싹이 텄다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완연하지 않고 편인이 떠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되게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한 한 달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약간의 사고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하는 시기예요. 나를 완전히 옥죄면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발표가 나거나 한다라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좀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 자, 남자분들은 원래는 연애운이 있지만 갑진년이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나 다른 사람의 여자를 뺏거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도 사실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저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있어요. 연애운이 있는데 편관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편관의 남자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남자. 조금 저는 연애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인연이 되는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다라면은 배우자가 나를 조금 못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의 움직임이니까 한 달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전체적으로 제가 미리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서 9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은 병화일간. 자, 병화가 2024년 9월 7일을 시작으로 백로부터죠. 10월 8일 활로가 되기 이전까지 바로 갑진년 개유월이 됐어요. 먼저 봐야 될 것이 일간의 힘이죠. 그래서 12운성이 병지에서 8월엔 병지에서 9월에는 사지에 도달했어요. 병지는 내가 굉장히 건강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픈 상황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9월에는 사지, 죽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끝이잖아요. 끝.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죠. 이 병들었던 육신이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상황, 그런 상황이 한 달을 갖고 가는 시기입니다. 편안하긴 하지만 힘은 없죠.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좀 적어지는 시기, 추진력은 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병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진년에 편인과 식신이 뜬 상황이었죠. 그래서 식신 도식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개유월은 정관과 개수의 정관과 유금의 정제가 떴어요. 재생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지에 이 식신이 금으로써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내 사주 구조에 화나 목이 너무 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진유합 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식신 도식은 이제 끝났죠. 역할을 좀 못할 수 있죠. 관이 강해져서 내가 해야 될 것이나 업무나 일적인 부분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이 유금이라는 글자에 탄생되는 글자를 봐야 돼요. 12운성상
생지에 놓인 글자죠.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쭉 보면 각 구간마다 특별한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특별한 게 탄생이잖아요. 탄생. 네, 바로 이 탄생이 되는 글자인 거예요. 그게 정화와 기토인데 이제 병화에게는 상관과 겁재가 탄생하는 시기예요. 대체로 원래 정관과 정제가 떴다 하면 일은 좀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정이라는 글자로 다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형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겁재하고 상관의 역할이 떴다. 이거는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싹이 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뭔가의 역할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싹이 텄다라는 것은 뭔가 조짐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관과 겁재의 조짐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나랑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스물스물 어디선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조직이라는 것에서 뭔가 틀을 깨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을 조금 바꾸고자 하는 약간의 뭔가 의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깨트리는 것이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결과적으로 물론 유지하는 것이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조금 싹 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풀이를 하면 일단은 뭐 지지에 금의 가능성, 금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관이 강해지는데 뭘로 강해지는 거예요? 정관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만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A라는 회사나 갑이라는 회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객들도 다 대체로 뭔가 정당했고 정당할 수 있는 고객들이 계속 9월 달에 이제 만나지는 거죠.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의 괜찮은 직함을 달고 할 수 있는 또는 괜찮은 문서를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겁재하고 상관이 조금 떴기 때문에 내 마음적인 부분에서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이것을 좀 새롭게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완전히 실현되는 한 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의 경쟁 업체가 어딘가에서 스물스물 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잘 돌아보시는 게 좋을 한 달입니다.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무탈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수완을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진유 합의돼서 금이 좀 강해지면 일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 확률이 높고, 자,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겁재와 상관이 떴기 때문에 나 독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뭔가의 역할을 하거나 도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싹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지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독립을 한다라면 요때 2월에 9월에 조금 시작점이 있지 않았나, 뭔가의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체로 뭔가 그래도 안정적인 글자들이 들어왔어요. 네. 금이 강해져서 피곤할 수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건강 부분은 제가 이제 추진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건강적인 활력소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한 달이고, 공부에서는 좀 내가 학원을 더 끊거나 돈을 조금 쓰면서 공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게 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승진 이런 이슈가 좀 있다면 이 달에 조금 좋은 소식을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당연히 학업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때 자격증 시험이 있다 하면은 결과가 좀 괜찮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연애운은, 병화들은 갑진년에 좀 욕구에 충실한 연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자, 남자분도 여자분도 네, 연애운이 들어온 월이에요. 네, 대체로 괜찮은 연애가 될 수 있는 네,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달에 조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 타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과 한 단계 좀 진지할 수 있는 관계. 그럴 수 있는 시기이고,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네, 정관과 정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빠르면 2달 전에도 올리긴 하지만 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영상을 보셔서 9월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이 2024년 9월을 맞이했어요. 네. 9월 7일 양력으로죠. 백로로부터 10월 8일 할로 이전의 시기가 갑진년 개유월이에요.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나의 힘이죠. 네, 바로 12운성입니다. 8월은 욕지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9월에 생지에 놓여지죠. 자, 음일간들은 12운성이 반대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탄생이라는 것에. 그래서 8월에는 내가 뭔가 좀 어리숙하고 뭔가 어리숙한 행동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행동을 좀 하고 이런 시기였다. 라면 9월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뭐 어떻게 추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좀 추진이 돼서 나까지 이렇게 좀 업혀서 이렇게 굴러간다든지 할 수 있는 월이 된 거죠. 이런 정화가 갑진년은 네, 정인과 상관이 놓여져 있었고 계유월에는 편관과 편재가 좀 놓여 있어요. 네, 재생살을 하고 있죠. 일단은 편관이 이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정신적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는 지진은 아니고 네, 천간에 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정화가 굉장히 신약하다. 네, 신약하다. 만약 극신약 이러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 지지에 만약에 이 또 진유합을 이룩한다 하면은 재생살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 지지의 구성에 따라서 진유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이랑 화가 강하면 진유합은 가능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금이 강하다 하면 당연히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생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이 유금의 월이잖아요. 이 유금에 어떤 글자가 탄생되는가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2운성으로 보죠. 이거는 생지에 해당하는 글자 바로 정화하고 기토예요. 비견이고 식신이죠. 네. 자, 이 두 가지 다 긍정적인 편이에요. 일단은 이 생지의 탄생. 자, 탄생은 이게 바로 나한테 어떤 결과나 실속을 주지는 못해도 이제 싹이 튼 시점이기 때문에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생애 주기가 우리가 구간마다 중요한 시기가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뭐 이런 것처럼 수능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탄생 그 자체예요. 탄생. 여기서도 이 사주의 글자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생지로 탄생되었다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글자를 가지고 나한테 작용이 되느냐의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편관과 편제가 떴어요. 자, 무대가 좀 넓어지는 효과를 갖고 내가 뭔가 자존심까지 다 걸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 또는 좀 넓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탄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 시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견과 이 식신의 탄생은 사실은 새로운 밥그릇이 생기는 것 아니면 독립인자를 갖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근데 싹이 텄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당장 9월에 넓히면 안 되는 거죠. 싹이 텄다라는 것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짜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이거를 뭐 완전히 계약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9월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편관이 세졌다라는 것은 고객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해요. 또 무대를 넓히겠다 이런 생각도 내가 좀 더 뭔가를 남들한테 보이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다 안 하시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때 물론 뭔가를 큰일을 도모할 수도 있긴 해요. 도모할 수 있긴 하지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영업 중에서도 뭔가 내가 특수한 것을 다룬다. 또는 압력이나 압박이 강한 것을 다룬다. 보통 조직생활이라 치면 금융권, 검찰, 경찰, 그 다음에 특수물질자체, 그 다음에 특수직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영업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다라면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라면 일반적인 부분이다 하면은 저는 크게 이렇게 무대를 넓히거나 이동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한 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에는 오케이예요. 네.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관이 세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 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 협업을 하거나 다른 팀하고 타 팀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윗상사들의 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시기라서 자, 이 정화하고 기토가 싹이 텄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 회사 그만둬야 되나? 독립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죠. 좀 불편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신약, 신약 할수록 더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심각하거나 이러면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없는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고통 끝에 낙은 온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 과정이 이제 좀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당연히 건강이겠죠.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 건강 다 모두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 연세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학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제로서 편관을 생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쓰는 거예요. 이 시기에 뭐 내가 학원 하나를 더 끊는다든지 강의 하나를 더 끊는다든지 이런 시기가 좀 돼요. 그래서 공부에 박차를 가해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게 되죠. 열심히 하니까. 계획을 빡빡하게 짜는 거예요. 좀. 결실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압박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많은 학업적으로는 많은 시기입니다. 자, 연애운 관련해서는
네. 연애운은 그냥 연애 자체가 운이 좀 있는 시기는 맞아요. 갑진년이. 그런데 지금 뜬 계유월은 편관과 편재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분은 편재의 여자를 만나려고 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여자분은 편관의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일단은 피곤해요. 피곤한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잔소리를 많이 하던지 요구사항 자체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운이 나를 좀 피곤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9월을 전체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갑진년 계유월을 맞이했어요. 자,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10월 8일 할로 이전의 시기, 양력 기준이죠. 네, 이 시기가 바로 계유월이에요. 자, 무토 입장에서 힘이 어떠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은 12운성으로 보죠. 그래서 8월에는 병지였어요. 네, 9월에는 사지에 놓여지죠. 그래서 이제 병지는 8월에 굉장히 내가 좀 병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육신이든 정신적인 것든 뭐든 체력적으로 다 떨어져서 병에 시달리는 시기였다가 자 9월에는 죽음 그 자체예요. 네. 죽다는 것은 끝이라는 거죠. 이제 내 육신이든 영혼이든 일단은 이제 마무리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은 이 병에서의 탈출이니까 당연히 편안함이 생기는 시기는 맞죠. 그런데 무토 입장에서 이 편안함은 생기지만 실제로 뭐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좀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나의 힘을 가지고 갑진년은 편관과 비견이 뜬 상태였다가 이 계유월은 정제와 상관이 뜬 상황이죠. 그래서 식상생재를 하고 있어요. 상관생재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지의 글자가 내 지지의 글자가 목이 강하거나 화가 강하면 이 진유합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만약에 목과 화가 강하지 않다 하면 진유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상관이라는 속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거죠. 네. 좀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유금에서 봐야 될 것은 자 탄생하는 글자. 인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구간마다 좀 중요한 요소인 시기가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뭐 수능 볼 때라든지 뭐 결혼할 때라든지 이런 뭔가의 요소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탄생이에요. 탄생. 그래서 이 어떤 글자가 탄생되는 시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유금에는 정화와 기토가 탄생이 돼요. 자, 정화는 인성이죠. 네, 인성 중에서도 정인, 기토는 겁재.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이 이제 싹을 틔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자영업이나 조직생활을 설명드릴 건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관생재를 하고 있으니까 재물적 흐름이 조금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튼튼해지는데 어떠냐? 기존의 틀을 좀 깨거나 방향성을 바꾸고자 하는 상황이 놓여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추진력은 강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방향성에
새로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내 갑의 회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계약을 한다든지 뭐 계약을 철회한다든지 끊는다든지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싹 트는 것이 정인과 겁재라고 했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내 경쟁 상대도 싹 트고 있다. 그래서 주위를 좀 둘러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인이 싹 튼다는 것은 좀 문서적으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거나 문서의 체결이 싹 트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결실까지 오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9월에 어떠한 나한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문서적으로, 계약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플러스 공부도 돼요. 공부나 자격증. 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뭔가 조금 나한테 방향성을 달리해서 내가 새로운 뭐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네, 뭐 정제하고 상관이 뜨면서 재물의 흐름이 괜찮은 시기예요. 근데 사실 고정적 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게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갑자기 뭐 저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기토의 역할과 정화의 역할인 정인과 겁재인데, 겁재는 회사 내에 뭔가 나를 끌어내리거나 뭐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디선가 이제 싹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동료나 이런 만약에 경쟁성이 심한 곳에서 일을 하신다면 더욱더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돌아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제 정인에 싹 트는 것은 당연히 문서나 공부 관련 또는 자격증 관련된 싹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대체로 좀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계기나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뭐 계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건강은 일단은 병에서 탈출이 돼서 편안함은 있어요. 근데 추진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 신체적으로 뭔가 내가 완전히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편관이라는 게 떠있는 한 해는 이제 한 해 내내 좀 어차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학업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될 수 있죠.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자, 정인의 싹은 텄기 때문에 계획만 세울 수 있어요. 네, 계획. 하지만 이 월 자체는 계획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실천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방해 요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바꿔야 되니까 그럼으로써 뭔가 공부에 몰두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거부는 좋은 시기는 좀 아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네, 뭐 올해 연애운이 큰 건 아닌데 이 달에는 연애운이 좀 있는 달이에요. 네, 정제의 여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당한 역할, 괜찮은 역할을 하는 여자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있지만 어떤 연애다? 자, 피곤한 연애 아니면 복잡한 연애다. 그런데 이 달에도 일단 뭐 연애 자체의 움직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해의 운이 편관의 남자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좀 어렵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꼭 연애를 권유드리는 한 달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보통은 한 달 전에 더 빠르면 더 일찍 올리긴 하지만 네, 대체로 9월은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기토일간. 자, 기토가
네.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대략 10월 8일 한로 이전의 시기인 갑진년 개유월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볼 것은 12운성으로 이제 나의 힘, 일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8월은 욕지에 있다가 9월에는 생지에 놓여졌어요. 자, 일간들은 12운성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욕지에서 이전의 단계로 다시 떨어진 거죠. 하지만 생지는 나의 탄생을 알려요. 그러니까 8월에 내가 좀 구설수에 오르거나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주목받게 되는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 9월에는 내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이 와, 오케이, 너무 좋아, 다 좋아 이렇게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거나 예쁨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탄생되었기 때문에 아기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진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면서 와 하면서 내가 거기에 약간 업혀가는 형식이 되는 거여서 좀 긍정적인 한 달이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갑진년 자체는 정관과 겁재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되게 심한 시기인데, 자, 개유월은 편재와 식신이 떴죠. 식신생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튼튼해지는 시기. 뭐 재물적 행동, 큰 뭔가 일을 조금 도모하거나 큰 밭을 내가 갈아야 할 큰 밭이 좀 생기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만약에 이제 사주 구성상 목화가 좀 강하면 이제 진유합금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아니라면 진유합이 된다 하면은 이 식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이 재물적 뭔가의 나한테 재물적 긍정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이 되면 될수록 더 재물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요소마다 되게 중요한 구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수능, 결혼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의 구간은 탄생이에요. 탄생. 그래서 이 유금에 탄생하는 글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화하고 기토예요. 정화는 편인이고 기토는 비견이죠. 그래서 이 기토에게 이 편인과 비견이 싹이 튼 상황이다. 탄생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따 이제 각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재물적 흐름이 좀 원활해지는 시기가 다다랐어요. 그것이 큰 밭을 맞이하면서 내가 갈아야 될 현장, 매장, 상황일 수도 있죠. 자영업도 매장이 없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뭔가 좀 큰 건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빠지겠죠. 바쁘다. 그래서 큰 현장을 돌보거나 큰 일을 맡거나 큰 계약을 좀 딸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진유합이 되면서 금이 강하다면 더 그 흐름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좀 적당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이 편인과 비견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자, 비견은 독립을 의미해요. 편인은 당연히 이제 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흠이 있는 문서예요. 흠 있는 문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9월에 이런 것들에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자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가베회사나 의뢰회사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라면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독립의 싹이 좀 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 같은 경우는 뭔가에 잘못되거나 흠 있는 걸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한테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월에는 문서나 계약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싹이 터서 이후에 나한테 조금 불리한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구성에 따라서나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나 그것이 사주 그릇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좋게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뭔가 흠 있는 문서를 맡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원래 경매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원래 흠 있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인의 싹이 튼 것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식신생재를 하고 있으니까 좀 판이 크게 벌려지는 일을 맡아요. 하거나 9월 달에 그래서 바쁘다. 그런데 이제 비견에 싹이 텄고 이제 편인의 싹이 텄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밑에서 내 생각에는 조금 내가 이 정도의 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라면 독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나한테는 약간의 흠이 있는 형태의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내가 좀 그런 흠 있는 물건들을 다루거나 흠 있는 것들을 좀 만지는 그런 형태의 조직 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탄생이 좀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대체로 좋아요. 일단은 탄생을 알렸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바쁜 걸로 인한 건강적인 부분에 약간의 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학업 관련해서는 사실 공부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돈이나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고립되어 있는데 더 넓게 뭔가 나를 펼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도 좀 잘 보기 어렵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 이제 고3이거나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좀 마음을 잘 다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자, 여자분이 연애운은 있으나 갑진연애, 좋은 연애는 아닌 거예요. 상황이 복잡한 연애예요. 자, 이 계유월에도 연애 자체의 운은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다 했죠. 특히 이 계유월은 놀다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만난다든지 술집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연애운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편재의 여자를 놀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돈을 쓰거나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꼭 마음에 든다든지 외모가 꼭 마음에 든다든지 이럴 상황이 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좀 내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불안해하면서 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연애운은 있으나 굉장히 이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보통 제가 월운은 한 달 정도 전에는 최소 올리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벌어진다 생각하시고 9월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 자, 경금이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10월 8일 한로까지 갑진년 계유월을 맞이했어요. 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일간의 힘이죠. 12운성의 힘. 8월에는 록지에 있다가 자, 왕지로 넘어왔어요. 8월에는 내가 왕이야? 왕이 될까? 아닐까? 하는 세자 시절이었다면 드디어 9월에는 나는 왕이다.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추진력이 매우 좋은 시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진은 편재와 편인이었고 개수는 상관과 겁재예요.
여기 겁재라는 이 역할이 이 지지의 두 글자가 만나서 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유합. 특히 또 금의 일간이기 때문에. 너무 뭐 화가 너무 강하다, 목이 너무 강하다 하면은 이 나머지 글자가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대체로 경금의 일간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죠. 진유합이. 그렇다는 것은 금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비겁이 완전히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돈 나갈 일이 많아요. 두 번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좀 문제성, 형제로 인한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과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인간도 생애 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중요한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수능, 취업, 결혼 이런 것처럼 생애 주기 중에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탄생 자체예요. 탄생. 그래서 이 유금의 월에 탄생되는 글자가 있느냐,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바로 정화와 기토의 역할이에요. 정화가 이제 경금에게는 정관, 기토는 정인. 자, 얘네들이 탄생, 싹이 텄다라는 거죠. 정관과 정인은 조직, 명예, 그 다음에 문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계약. 이런 것들이 싹이 튼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한테 완전히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싹이 텄다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나한테 완전히 느끼기에는 약간의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단은 상관, 겁재 이런 것들이 강해졌어요. 무조건 내가 뭔가 돌파하려는,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위를 강하게 해요. 주변에 뭔가 경쟁 업체들이 막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뭔가 돌파구를 좀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돈 나갈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재정적으로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올려드리니까 이 9월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좀 최대한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좀 준비하는 싹이 이제 막 튼 상황이지 이것을 바로 계약을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쨌든 비겁이 세지는 것은 나눠먹기예요. 나눠먹기. 결국은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많은 실속을 챙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술이나 무대를 쓰는 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근데 좀 경쟁을 막 하면서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 끼나 내 역량은 잘 펼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관과 겁재가 떴으니까 겁재가 강하면서 상관이 떴으니까 자, 윗사람한테 이제는 못 참고 대드는 거죠. 대들거나 아니면 진짜 사표를 던지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직이 약간 와해돼서 내가 조금 이동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만약에 이 경금일간이 올해 이동 변화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9월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안 참아지는 거예요. 안 참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몰라도 그 준비는 오랫동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주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된 상황이다 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게 그냥 한 달 운으로서 들어오는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죠. 네.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만만함이 오는 시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관이랑 정인의 싹이 텄기 때문에 뭔가 공부나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발전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원활하게 나한테 추후에 이 시기에 내가 싹 텄던 것들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올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막 윗사람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도 이것을 때려쳐요 이런 걸로 이제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은 한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건강적인 부분은 내가 추진력이 괜찮기 때문에 건강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죠. 그냥 겁재나 상관으로 인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특히나 더 그런 것들, 또는 지병이 있으시면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학업 관련돼서는 당연히 공부 안 되죠, 이 시기는. 근데 내 경쟁자가 엄청 심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물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사주에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구조를 모르니까.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학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방향성 바꿔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그걸 계획 세우기 위한 그런 시기들을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겁재까지 떴어요. 경쟁이 강해지죠. 그러면 나랑 붙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돈 나갈 일이 좀 생기기 때문에 또 좀 뭔가 20대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도 좀 있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애운 관련해서는 남자분은 연애운이 있어요. 편안한 연애는 아닌 한 해예요. 그런데 이 계유월에도 연애 자체의 운은 있는데 경쟁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9월에 좀 인기 많은 여자한테 관심이 생겨서 좀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자, 여자분인 경우에 연애운은 갑진년 자체가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월에도 연애운, 뭐 연애 자체나 노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뭔가의 진지한 관계가 생기기 좀 어렵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인기 많은 남자한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편안하게 연애가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만약에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내가 배우자하고 애인이랑 계속 다툼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 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잔소리하고 싶어지는 마음 같은 것들을 조금 가라앉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은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에는 올려드리는데 미리 이런 부분을 알고 9월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신금일간. 신금일간이 2024년 9월을 맞이했어요. 양력으로 7일 백로로부터 10월 8일인 할로까지가 2024년 9월 갑진년 계유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이 나의 근이죠. 나의 힘. 12운성으로 보는데 8월에는 왕지에 놓여 있었어요. 왕지. 8월에는 왕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9월에는 록지로 이제 한 단계 떨어지죠. 음일간들은 12운성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었다가 다시 세자로 변해요. 네, 세자는 힘은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는 상황이고 나의 힘도 있고 이제 마지막 그 고비가 넘겨서 왕으로 가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요. 불안감은 있어도 나의 힘이 괜찮은 시기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신금이 갑진년은 정제와 정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유월은 자 비견과 식신이에요. 그런데 이 진토와 유금은 만나면 진유합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대체로 아마 진유합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사주 구성이 화가 너무 강하다 아니면 목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이 진유합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비겁이 강해지는 거죠. 다만 비견으로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독립인자로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경쟁 상대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시기로 발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글자 자체는 그렇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은 생애 주기마다 어떤 요소가 좀 중심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입사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런 것처럼 좀 뭔가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탄생 자체예요. 탄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간은 없죠. 일단 인간이 탄생돼야지 그 다음 것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유금월에 이 유금 위에 어떤 글자가 탄생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정화와 기토가 탄생이 돼요. 정화는 신금에게 평관이고 기토는 편인이죠. 자 편의 글자들이 탄생을 알렸어요. 그러면 싹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나한테 뭔가의 영향력을 주거나 바로바로 뭔가 결과물이나 실속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떠한 계기가 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각자 이제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풀이해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금의 가능성이 금이 가능성이 강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래 독자적인 형태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조금 더 넓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저나 아니면은 뭔가 많은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뭐 갑을, 병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면 내가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거나 상황이 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뭔가 독립, 독자 이런 것들에 좀 의미가 있고 또 식신이니까 내가 뭔가 표현하거나 재주를 부리거나 기술을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한 좀 상황인데 좀 독립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독립을 꿈꾸던지 독자적인 것을 꿈꾸던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거기에 이제 평관과 편인의 싹이 튀었어요. 근데 사실 평관과 편인은 글자 자체는 좋고 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평관과 편인이 괜찮은 글자로 발현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기술, 전문 기술 또는 내가 좀 뭔가 압력이 강한 곳에서 일해요. 뭐 검, 경, 군 특수물질, 특수직렬 이런 것들 뜻하죠. 그래서 좀 봉사성이 있거나 무서운 것들 좀 다루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기술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이런 것들에 싹이 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고개를 올렸어요. 머리를 내세웠어요. 그렇다는 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뭔가의 움직임들이 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원래 이런 걸 안 써. 이러신 분들이라면
내 기술을 좀 배워볼까? 이런 싹이 좀 튼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구성에 따라 또는 이 운에 따라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좋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게 좋은 싹인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인연이 없다라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이런 피곤의 별이지만 뭔가 특수성, 압력이 강하거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겨요. 뭔가 내가 식신이라는 것은 대체로 내가 업무 내에서도 내 뭔가의 행위나 나의 그런 손발이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하다 보면 내가 독립해서 사업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싹이 튼 거는 편관과 편인이에요. 뭔가 내가 독특한 기술을 갖거나 뭔가 좀 압력이 강하거나 봉사성이 짙거나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면 네,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냥 그냥 독립하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으로 그치시는 게 좋고 그렇게 그치게 될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면 자, 앞에 글자, 내 미래의 글자, 뒤에 글자죠? 이 뒤에 내 미래의 글자, 앞으로 펼쳐져 있는 운이 뭐냐에 따라서 이 싹이 텄을 때 요거를 준비해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사주에 따라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라는 것은 원래 식신을 도식하기 때문에 이때 너무 무리하시면 추후에 건강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건강은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힘도 괜찮고 뭐 너무 조후가 실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체로는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학업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부가 좀 잘 안 되죠. 네. 식신의 별이 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비견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걸고 하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순간적으로 딱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한다 이런 거라면 괜찮아요. 이 9월이 내가 오래 준비한 것이다 하면은 이때 조금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긴 공부의 끝은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라서 결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올해 연애운이 괜찮죠? 네, 좋은 연애죠. 네. 네, 이번 달도 9월 달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좀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여자가 조금 뭔가 정리가 잘 안 됐거나 그러나 갑진년 자체는 운이 괜찮아요. 갑진년 자체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나한테 도움되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개유월은 연애 자체는 성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놀다가 만나는 거니까 진지한 연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9월달 연애 뭐 관련된 거든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이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10월 8일 대략 한로까지 갑진년 개유월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힘이죠. 이 일간의 힘. 자, 12운성이 8월에는 생지에 놓여져 있다가 자, 욕지로 왔어요.
생지는 사실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주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쭈쭈 봤던 게 그대로 나는 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주목받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설수로 발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월의 임수분들은 힘은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에 좀 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갑진년의 글자는 식신과 편관이 들어와 있고, 자, 개유월은 겁재와 정인이 떴어요. 일단은 물론 겁재, 정인 다 의미가 있지만 지지의 이 유금과 진토가 만남으로써 진유합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화나 목이 강하다 하면은 진유합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아니라 하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인이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임수분들 중에서도 좀 신약하신 분들은 좀 요 시기에 괜찮아요. 좀 힘을 받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강하다 하면은 좀 떨어질 수 있죠. 좋은 것들이. 그리고 겁재라는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뭔가 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뭐 형제나 동료나 뭐 경쟁자들한테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또 그리고 봐야 될 것이 인간도 생일 주기에서 좀 특별한 구간이 되는 기간들이 있죠. 수능 볼 때라든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니면 취업할 때 결혼할 때처럼 이렇게 특별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탄생이에요. 탄생. 자, 그러면 12운성에 이 유금월에 탄생되는 글자가 있느냐, 즉 생지에 않는 글자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바로 정화하고 기토가 생지에 앉아요. 자, 정화는 이제 정제이고 기토는 정관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싹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9월 달에 얘네들이 어떤 것을 결과나 실속으로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상황마다 풀이를 해보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은 겁재가 떴으니까 돈 나갈 일이 무조건 많다. 그런데 이제 지지의 상황은 자, 정인과 진유합 금이 됐을 경우면 정인이 강해지는 거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나 계약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돈 나가는 행위로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겁재. 자, 같이 계약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랑. 그래서 나눠먹기로 돈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나눠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죠. 아니라면 뭔가 내가 주변에 진짜 나의 경쟁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계약이나 문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외주나 하나의 외주나 업체에서 계약을 좀 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리고 정제나 정관의 싹이 텄다라는 것은 좀 안정적 재물을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뭔가의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상황에서의 약간 출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기에 뭔가 안정적 재물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조금 계획 세운다든지 그런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그런 신호가 좀 오는 시기입니다. 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겁재로 인한 작용이 좀 있어도 대체로 정인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잘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서 작성이나 뭐 문서 같은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아요. 일은. 네. 근데 겁재니까 좀 주변에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구설수 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런 구설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주변인들과 엮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또 정제와 정관에 싸게 튀었으니까 네, 원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조직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그냥 바탕이 되는 거죠. 거름이 되는 상황으로 있다. 그래서 좀 겁재나 구설수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나중에는 이때 내가 좀 쌓아 올린 것, 좀 정적으로 잘 쌓아 올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참으시는 게 좋아요. 참으시는 게. 왜냐면 여물지 않은 나예요. 네,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때 좀 구설수라는 것이 옷 벗는 행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것이 좀 인연이 있는 9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라면 내가 좀 미뤄놨던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이때 좀 받으시면 좋죠. 좀 옷 벗는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내가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시술이나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가 좀 잘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겁재가 떠 있으니까 결과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좀 안 돼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자체로는 잘 되는 시기는 맞다. 결과는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운 관련해서는 여자분은 연애운이 있죠. 편관. 그렇지만 편관의 남자인 한 해이기 때문에 원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개유월에도 당연히 겁재, 정인 이렇게 떴으니까 연애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연애 자체는 할 수 있어도 올해가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아닌데 이때 이 9월에도 만나는 여자분이 뭔가 인기가 많거나 좀 주변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달 운세 미리 올려드리는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마지막 개수일간. 개수일간이 2024년 9월 7일 백로로부터 10월 8일 한로 이전 시기까지가 갑진년 개유월을 맞이했어요. 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12운성으로 이 나의 힘을 봐야 되는데 8월에는 사지에 놓여 있다가 9월에는 병지에 놓여졌어요. 자, 음일간들은 12운성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내가 육신을 얻었고 다시 내가 영혼을 얻었어요. 그런데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병든 나의 모습. 추진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피곤함도 많이 좀 느끼고 약간 병들어 있으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피곤함을 느끼고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될 수 있는 한 달이에요. 게다가 제가 갑진년의 개수일간 분들은 이 상관 정관이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예나 배우자 관련돼서나 자식 관련돼서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한 해 동안 이 개유월은 비견과 편인이 떴어요. 일단은
이 진유합으로 인해서 이 진토하고 유금이 합이 될 수 있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유합으로서 이 정관이 또 퇴색이 되죠. 그러면 금이라는 글자가 강해지고, 그래서 약간의 이 구설이나 뭐 배우자 관련, 자식 관련 이런 이슈들이 조금 해소됐어요. 해소는 됐는데 자, 편인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 진유합이라는 게 사주 구성이 만약에 목이나 화가 강하면 이 진유합이 안 돼요. 안 되면 다시 이 정관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9월 달에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 정화하고 기토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생애 주기를 쭉 보면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입학, 아니면 수능, 뭐 입사, 결혼 이런 것처럼 특별한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탄생 자체예요. 그래서 이 유금의 월에 어떤 글자가 탄생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생지에 놓이는 글자죠. 바로 이 정화하고 기토예요. 이 정화는 개수한테 편재이고 기토는 편관이죠. 얘네들이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한테 어떤 실속인자라든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싹이 텄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상황마다 살펴보면,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견이 떴으니까 근데 이미 독자적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뭐 내가 A, B, C, D, 뭐 갑, 을, 병, 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독립적인, 독자적인 행태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상황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인성의 금이 강해지는 시기라서 거기에 계약이나 문서 같은 것들이 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행위를 저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계약이나 문서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생되는 것을 보면은 편재하고 편관이잖아요. 좀 더 압력이 강하고 좀 더 드넓고 뭔가 작고 좁고 안정적이기보다는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싹이 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독자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거의 싹은 사실은 다사다난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의 결과가 사주의 구성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싹이 이제 결실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사다난함으로 들어가는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결정하실 때 다각도로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의 사업을 하시든 계약 문서는 한 번씩 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인이 강해지고 비견이 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데 싹은 뭐죠? 싹은 편재와 편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한테 나중에 큰 이득을 줄 수도 있죠. 그만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사주 구성이나 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과정이 피곤하다는 것. 그래서 이 9월의 선택이 피곤한 선택이다. 그리고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움직임을 안 하시는 게 좋은 달이다. 그냥 좀 주어진 일을 좀 조용히
그냥 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져도 그냥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일관들은 불합리하다는 것, 비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편인이라는 글자는 편법을 뜻해요.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가 있는 거니까 편법의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개수일관은 하기 싫죠. 거기서 오는 충돌이나 마찰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병지에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 걱정하셔야 되고, 또 편인도 건강을 의미하는 식신의 별을 망가지게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플러스 지병 있으신 분들 좀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학업 관련해서는 한 해 내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랬을 건데, 이 시기에는 좀 공부 자체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뭔가 편법을 쓴 공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뭔가 전문 기술을 취득하는 거다 하면은 좀 오케이이긴 한데, 합격이나 이런 운들은 사실상 떨어지는 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 자체는 무리가 없어도 결과를 본다 했을 때는 좋지는 않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애 관련해서는, 자, 여자분이 연애로 인한 한 해 동안 구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들은 다 연애는 X예요. 특히 배우자 있으시다.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내 명예를 실추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고, 개유월 자체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연애가. 그러니까 저는 연애는 X.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도 자식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게다가 이번 달, 게다가 9월 달은 연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연애 관련해서는 저는 남녀 모두 좀 X 인식이다.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상 유지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가 남녀로 인한 구설수가 둘 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비도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 좀 그런 것들이 이 갑진년에 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월달은 이런 형식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2024년 9월 일간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